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시대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붕당에 대해서 봤는데 이 붕당이 꽤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당 정치라는 거를 해서 건강한 정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용하기 위한 게 순기능이지만 지나치면 너무 분쟁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죠. 이런 문제가 조선시대에도 발생을 했고요. 이런 거를 왕들은 항상 그 중간에서 균형을 조금 찾고 골고루 인재를 등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상대당을 비난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막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았다 보니까 그만 싸워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만 싸워라. 이제 너의 말이나 내가 골고루 듣고서 실제로 정말 도움이 되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할 거다. 싸우지 마라 라고 하는 탕평, 탕탕평평이라고 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탕평이라는 말을 처음 쓰면서 정치를 진행을 한 거는 숙종이기는 한데 숙종이 한 거는 탕평이 아니죠. 숙종이 한 거는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거나 한쪽을 몰아서 애정을 주거나 하는 거였지 진정한 의미의 탕평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탕평을 실질적으로 좀 활용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영조인데 영조는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 같은 숙종같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는 않거든요. 환국이라는 방식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영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이기는 해요. 너무 오래 임금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궁궐에서 최연장자가 돼버렸고 그리고 가장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냥 본인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가로 성장을 해버리는 케이스니까 사실 좀 특이한 케이스죠. 오래 살았다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굉장한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인데 조선시대 왕 중에서 이 사람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죠. 83세까지 살았으니까 그 옛날에 83세면은 지금 100살 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오래 산 겁니다. 되게 오래 산 편이고 실제로 이제 오래 살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가장 노련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나름대로 다루는 방식이 있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물론 이 사람의 탕평에도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겉으로 드러내기에는 탕평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어떻게 진행했는지 하나하나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빈출 마크가 들어가 있네요. 다음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초상과 어진으로 만나는 조선의 왕. 왼쪽은 연인군 시절이었던 왕자 시절의 20대 초상이고요. 오른쪽은 50대의 어진이다. 그는 즉위 후에 탕평교서를 반포를 하고 탕평비를 건립을 했다. 준천사를 신설을 해서 홍수에 대비했고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서 백성들의 억울함을 듣고자 하였다. 정치적인 내용만 보면은 긍정적인 평가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영조가 다스렸을 때에 뭐 큰 전쟁도 없었고요. 비교적 평온했어요. 비교적 평온했고 치세 기간만 52년이니까 되게 긴 거예요. 조선 왕조가 500년 정도잖아요. 약 500년인데 이 중에 10분의 1이 영조 치세다라고 생각하면 되게 길긴 한 거죠. 일종의 태평성대를 이룩하는 데 성공은 했고 이때 50년 동안 이 사람이 안정화시켜 놓은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정조라는 임금이 등극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영정조 시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문화에 때로 새로운 르네상스가 있었던 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초상화도 재밌는 게 좀 나와 있는데 등극하기 전에는 그냥 초상화예요. 그런데 등극을 하고 나니까 임금의 초상이니까 어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50대 어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어진이 한 종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은 한 10년에 한 번씩 그리는 거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버전이 있기는 합니다. 오래 사셨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버전의 어진인데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또 다른 영조 시기에 있었던 일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1번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회통을 편찬을 하다. 법전 편찬을 하면은 모두가 다 여기에 따라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법전을 편찬하거나 완성해서 반포를 하면 당연히 그 시대에 그 왕의 지위는 올라가게 돼요. 왕권이 공고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회통을 편찬하는 거는 고종식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고종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이 주력을 기울였다고 보는 게 맞기는 하겠지만 이 대전회통은 고종 때고요. 요게 대전회통이 나오고 대전 통편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는데 통치 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통편을 만드는 거는 정조예요. 그건 정조고 나중에 고종이 대전 회통을 편찬을 하는데 통편을 한번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만든다라는 뜻으로 회자를 돌아갈 회자로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 한자를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뭐가 먼저 나오는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정조하고 고종 둘 중에 하나인데 정조가 먼저 그 다음에 고종이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되게 헷갈리는 손지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섞어서. 자, 2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친위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는 거. 서울하고 수원에다가 같이 놨었죠. 이거 정조입니다. 이거는 정조예요. 각 궁방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 명을 해방하였다. 이거는 정조의 아들인 순조 때인데 왜 공노비를 해방을 하느냐. 지금 재정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노비를 해방을 해서 얘네를 양민으로 만든 다음에 얘네가 세금을 낼 거를 기대를 하고 해방을 하는 거죠. 국고를 채우기 위해서 공노비를 해방하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4번 어영청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하고 북벌을 추진을 했다. 어영청이라는 거를 크게 확장을 하고 북벌을 추진을 하려고 했었던 사람 효종이 있습니다. 효종이 하는 거고요. 균역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의 군역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군포라고 하는 옷감을 1년에 2피를 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16세부터 60세까지 남자, 여기 연령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1년에 2피를 내야 되는데 그 집안에 남자 구성원이 많으면 이 내야 되는 옷감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아들도 뭐 여러 명 있을 수 있으니까 대가족이 모여 사는 데일수록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이 군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50% 삭감하는 거를 하는데 영조가 있었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5번이 답입니다. 1번에 5번으로 답 찾아주시고요. 2번 넘어갈게요. 가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책은 이승원이 무신난의 전개 과정을 기록한 일기로 경상도 거창에서 반란군을 이끌었던 정의량 세력의 활동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무신난은 이인좌랑 정희량 같은 사람들이 세제였던 이 사람의 즉위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일으킨 반란이다. 세제가 뭐라고 한자가 지금 달려있기는 한데 읽으실 수 있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보통 우리 세자라고 하잖아요. 세자. 내 아들이 이 다음 왕이 되는 계승권자면 세자입니다. 아들 자자 써가지고 세자고요. 내 손자가 그걸로 지정이 되면 세손입니다. 정조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죠. 세손. 그런데 내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라 나의 형제가 이 다음 왕으로 이제 정해지게 되면 형제 제자를 써가지고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종의 이복 형제였던 연인군이 세제라는 걸로 되게 독특하게 책봉이 되죠. 이게 좀 기괴했던 거는 경종이 몸이 좀 약하긴 했는데 뭐 중병 걸린 건 아니었고요. 되게 젊었거든요. 30대 임금이 자식을 언제 낳을 줄 알고 근데 신하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연인군을 세자 책봉을 해서 왕실의 후사를 좀 돈독히 해놔라 이러면서 거의 겁박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제로 책봉을 합니다. 이 과정도 상당히 부자연스럽기는 해요. 세자가 아니라 세제로 책봉이 됐었던 훗날의 영조 얘기입니다. 영조. 그렇다면 이거는 영조겠죠. 영조가 죽을 때까지 사실 완전히 떼지 못한 꼬리표입니다. 경종이 몸이 약하긴 했지만 갑자기 죽을 정도의 중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 어느 날 갑자기 음식 잘못 먹어서 크게 탈나더니만 그대로 꼬르륵 사망한 케이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루머와 야사들이 존재는 한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뭐가 진실인지 알 수 없죠. 알 수 없지만 여하간에 뭔가 찜찜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았어요. 이 죽음 자체가. 되게 부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영조 스스로는 이걸 되게 억울해합니다. 굉장히 억울하지만 적재적소에 영조가 왕이 될 수밖에 없게끔 주변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적당한 시즌에 제거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도 있기는 해요. 영조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허적과 윤휴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이 되었다. 이 허적이 숙종 시기에 기름장막 갖다가 쓴 사람이죠. 이건 숙종 때 있었던 경신환궁 얘기니까 아니에요.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이 설치가 되는 거는 이거는 임술 농민 봉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설치가 된 건데 철종 때입니다. 철종. 자의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예송 문쟁은 현종 때라고 했었죠. 현종.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요게 정조가 하는 거네요. 성균관의 입구에다가 탕평비를 세웠죠. 4번이 정답이고요.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전통편이 편찬이 되었다. 이거는 정조가 하는 겁니다. 정조. 나머지 오답들도 같이 선지 체크해 주시고요. 3번으로 올라갑니다. 3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가 봐도 영조죠. 어진이 남아있는 게 몇 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되는 초상화도 진짜 몇 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으로 남아있는 고종이랑 순종을 제외하면은 요 영조하고 태조 이성계 그리고 반쯤 불탄 형태로 남아있는 철종 초상화, 철종 어진 요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은 영조구나 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옆에 보니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청계천에 준설 공사를 했었던 준천하는 거 장면 하나 나와 있고요. 균역법에 대한 사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고서 영조이구나 라고 유추를 하시면 되고요. 학문 연구기관으로 지편전을 둔 거는 세종이었잖아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하는 거는 그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가 하는 거죠. 전쟁 중에. 속대전을 편찬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였다. 이게 영조가 하는 거예요. 왜 영조 시기에 대전을 법전을 한번 크게 또 편찬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경국대전을 완성하고 반포를 한 거는 무려 성종 때예요. 9번째 임금인 성종 때니까 한참 옛날이에요. 근데 이미 영조 시기 등극 시점이 되면은 그동안에 바뀐 것도 있고 추가된 거 있고 삭제된 거 있고 여러 가지로 법령의 변화가 많아졌겠죠. 몇백 년 동안 똑같은 법을 가지고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다가 속대전이라는 거를 편찬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속대전을 편찬을 하고 나서 이 사람도 치세 기간이 상당히 길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속대전 편찬하고 나서도 변동되는 조항들이 생겼어요. 변경되거나 추가되거나 그런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영조 다음에 등극을 하게 되는 정조가 등극을 딱 했을 때에도 속대전 내용에서 또 변경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정리해서 이제 한번 싹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조가 했던 게 대전 통편이라는 법전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한 거예요. 왜 법전을 정비를 하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법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좀 장기적이고 방대하게 해야 되는 거라서 어느 정도 왕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하기 힘든 거기도 하고요.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으로 답은 체크해 주시고 궁중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괴범을 편찬하는 거 이건 성종이 하는 거예요. 성종.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의 통공을 단행하는 거는 정조가 하는 거죠. 정조. 나머지 거 체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다음 가상 인터뷰에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팔순을 맞이하여 쓰신 재위기간에 치적을 쓰신 어제 문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너무 큰 힌트가 있네요. 팔순. 팔순잔치 한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영조밖에 없네요. 영조. 탕평, 청계천 준설 등 6가지의 치적을 기록하였소. 이것도 조금 웃기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내가 제일 잘한 거 이거야 라고 적은 거거든요. 50년 정도 통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본인 생각에 실제 시료가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긴 했을 거예요. 그런 걸 꼽아가지고 마지막에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자, 영조의 정책 옳은 거 골라볼게요. 지편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 성종이 하는 거예요. 이건 성종.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는 거는 숙종이 하는 겁니다. 숙종. 왕실의 권위를 세우고자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는 고종 때에 흥선대원군이 한 거죠. 역대 문물을 정리한 동국 문헌 비고를 편찬하였다. 일단 이게 답이고요.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이거는 철종 때입니다.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를 해결을 하면서 요거를 좀 해결하려고 하죠. 4번이 답인 이유가 법전 만든 거랑 비슷해요. 속대전을 만드는 그 상황이 되면 법령만 바뀌지 않았겠죠? 법령만 바뀌지 않았을 거고 문물에 대한 자료나 정보도 상당히 변하고 많이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싹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작업 같은 거를 영조가 많이 하게 됐던 거죠. 이렇게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4번을 답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동국 문헌 비고라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굉장히 낯설 수 있는 이름이라서 이거는 여기에서 좀 꼭 기억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다른 거에서 아는 부분이 있었는데 헷갈려가지고 틀린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3점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영조의 업적으로 주로 많이 물어보는 게 되게 쉬운 것들, 균역법, 탕평비, 그리고 뭐 준천이니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는데 요거를 물어보는 게 쉽진 않았었기 때문에 속대전 편찬한 거하고 동국 문헌 비고라는 책을 편찬한 거는 같이 묶어가지고 기억을 해주겠습니다. 자, 5번. 가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의 법전, 법전이 여기 또 나오네요. 속대전이 있고요. 대전 통편이 있는데 경국대전을 개정 및 증보하여 편찬한 것이다. 영조가 있다고 했었죠. 영조. 그런데 영조가 이거를 만들고 나서도 변한 게 생겼어요. 밑에 한번 볼게요. 경국대전과 속대전 및 그 뒤에 법령을 통합해서 다시 편찬을 한 법전이다. 속대전의 내용에 추가된 것 중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싹 모아가지고 통합판을 하나 낸 거죠. 대전 통편. 그래서 통자라는 걸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영조 다음에 등극한 정조가 하는 겁니다. 자, 영조와 정조에 대한 설명으로 맞게 연결된 거 고르면 되겠네요. 가는 영조인데 청과의 국경을 정한 백두산 정계비. 이거는 숙종이잖아요. 아니네요. 숙종. 왕실의 위험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하는 거.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죠. 둘 다 해당 사항 없고 이종무를 파견해서 대마도를 정벌하는 거. 세종이니까 마찬가지로 해당 사항 없고요. 국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는 사람은 정조로 맞게 연결되어 있네요. 그러면 답은 4번입니다. 4번. 가나에 대해 동시에 맞는 걸로 나선 정벌의 조총부대 파견하는 거 아무 상관없죠. 효종이 하는 겁니다. 5번에 4번이에요. 6번 볼게요. 6번. 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그림은 화성 능행도 8폭 중 일부로 땡땡이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현융원에 다녀오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화성 능행도에서 이미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죠. 화성, 수원화성은 정조의 도시입니다. 여기는 해경궁 홍씨는 정조의 어머니고요. 현융원은 정조의 아버지였던 사도세자의 능입니다. 무덤 이쪽에다가 옮겼잖아요. 정조입니다. 정조. 자, 정조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맞는 거.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는 거 계속 나오지만 현종 때예요. 현종. 명에 명나라의 신종을 제사 지내는 만동묘가 설치되었다. 숙종입니다. 숙종. 좀 특이하니까 이거는 기억을 좀 해놓을게요. 문신을 재교육하기 위한 초계문신제가 실시되었다. 되게 특이한 특징인데 이런 거 한 사람 정조밖에 없습니다. 트레이닝을 왕이 직접 시킨 거예요. 이 과정이 한 3년 됩니다. 한 37살 넘어가지 않는 점에서 전도 유망한 이 신하들을 뽑아가지고 자기가 프로세스를 딱 만들어서 3년을 막 공부시키고 막 숙제 내고 시험 보고 그걸 막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입맛에 맞는 인재로 완전히 환골탈태를 시켜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걸 수료를 하고 나면은 정부 요직에 막 배치가 되면서 승진을 쭉쭉쭉 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는 탕평비가 성균관에 건립이 되는 거 이 영조가 하는 거예요. 영조. 비변사의 혁파로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이 정상화되었다. 뭐 이거는 고종 때긴 하지만 실제 주도한 거는 흥선대원군이죠. 정조 때에 썼던 걸로 3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3번. 자, 7번으로 올라갑니다.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왕과 신하들이 대화하는 장면. 전하, 우리나라의 습속은 예로부터 신분에 따라 등용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서얼들을 적자와 똑같이 대우한다면 서얼이 적자를 능멸하는 패단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서얼이 뭔가요? 서얼. 서자 플러스 얼자. 서얼입니다. 서얼. 첩의 자식. 첩의 자식. 정실 부인은 한 명밖에 없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예요. 뭐 첩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첩이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지는 않아요. 법적으로. 첩의 자식이 인정을 받으려면 좀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정실 부인의 아이로 호적을 좀 정리를 해줘야 돼요. 입양을 시키던지 그게 아니면 자식으로 취급을 못 받게 됩니다. 왜냐면 일부 일처제라고 해놨는데 첩의 자식을 자식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문란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첩을 권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막 차별을 한다기보다 정상적인 루트 하나 정도로 열어놓고서
첩의 자식을 정실 부인의 자식이랑 차등을 두어야지만 누구나 다 첩을 들으려는 그런 풍토가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첩의 자식들에게는 굉장한 핸디캡을 하나 줍니다. 뭐를 주냐면 문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출세하려면 무조건 과거 시험 중에 문과를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그냥 아예 응시를 못하게 해놨어요. 조선시대 출세길을 원천 봉쇄를 해버린 거죠. 내 아버지가 영의정이고 좌의정이면 뭐해요? 내가 만약에 적자가 아니라 서자라면 나한테는 아무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똑똑한 서얼들 되게 억울했겠죠. 그래서 정조가 이 점을 파악을 해서 이건 좀 불합리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만약에 이런 서얼들을, 똑똑한 서얼들을 내가 보고서 이 서얼들 중에서 좀 괜찮은 애들을 내가 발굴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정조한테 너무너무 충성하는 사람으로 되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을 완전 바꿔준 사람인데, 언제나 인재에 목말랐었던 정조가 요 서얼을 허통, 서얼들도 궁궐의 문턱을 넘을 수 있게 할 거야 라는 거를 하면서 신분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거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정조가 자기 전대의 임금 중에서 본받고자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세종이래요. 그래서 세종의 인재를 쓰는 방식을 좀 차용을 한 거죠. 그걸 모티브 삼아서 세종 같은 경우도 장영실을 굉장히 중히 쓰잖아요. 장영실의 노비 문서를 본인이 직접 눈앞에서 태워주기도 했었죠. 인재를 쓰는 데에는 귀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실제로 적용한 케이스인데, 당연히 양반들 가만히 안 있겠죠. 양반들 가만히 안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서자 따위와 같은 궁에서 나라의 녹을 먹을 수가 있냐 하면서 지금 뭐라 하고 있지만, 정조도 보통 고집이 아닌지라 얘기를 하고 있죠. 수많은 서얼들도 나의 신하이고 백성인데 그들이 제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부도 펴지 못한다면 이 또한 나의 허물일 것이다. 너는 지금 나한테 허물을 만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규장각에 검소관을 두어서 검소관이라고 하는 직제를 만들어가지고 규장각에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를 등용하려는 내 결심은 변함이 없을 거야. 이제 물러가라 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이덕무, 박제가, 유득공. 여러분들이 아마 조선 후기에 실학자로 외웠던 사람들일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서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조가 아니었으면 연구자는 되었겠지만 실제로 벼슬을 가지고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는 못 되었을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에게는 정조가 굉장한 성군으로 비쳤을 수 있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는 것도 다 정조 덕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지금 정조가 했던 거니까 정조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육조 직계제가 시행이 되었다. 호조, 이조, 병조 이런 거 아시죠? 지금 경복궁 앞쪽에 광화문 앞에 광화문 광장이 있는데 그 광화문 광장의 양쪽 옆에 6개의 중요 관청들이 옛날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육조 거리라고 불렀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 육조의 가장 상위에 있는 관청이 의정부예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 모여있는, 최근에 의정부가 있었던 자리가 의정부 역사공원으로 바뀌어서 오픈이 됐습니다. 여러분 광화문 앞쪽에 가서 보실 수도 있는데, 육조에서 나오는 모든 일들이 먼저 의정부에 모인 다음에 의정부의 삼정승들이 먼저 의논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자기들 의견을 포함을 해서 왕이랑 같이 안건을 논의하는 구조인데, 이거는 삼정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왕도 삼정승의 말을 무시를 못합니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왕권이 강해지면은 중간에 의정부를 안 끼려고 해요. 의정부를 끼지 않고 육조의 관리들이 다이렉트로 왕한테 바로 보고서 올리라고 합니다. 이게 육조 직계제입니다. 육조 직계제가 있었던 시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왕권이 가장 강력했었던 두 시기입니다. 첫 번째, 태종 이방원. 두 번째, 세조. 이들의 공통점, 정상적으로 등극했다기보다 힘으로 등극한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죠. 태종과 세조 때에는 육조 직계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조 시기가 아니라 태종하고 세조 때 일이고요. 거중기를 활용을 해서 수원화성이 축조가 됐다. 이건 너무 대표적인 사실이라서 굉장히 답은 쉽게 나왔는데, 청나라와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이 되는 거 숙종 때입니다. 숙종.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을 편찬을 하는 거 고종 때잖아요. 대전 통편은 정조인데, 그래서 아마 이거 헷갈렸으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 정답이라서 수원화성이 너무 이거에 해당하는 거라서 오히려 헷갈리진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 철종 때입니다. 삼정의 문란 자체가 언제 많았겠어요. 정순, 헌철, 고순 뒤에 이거 외울 때 보면은 순, 헌, 철에 해당하는 세도 정치 시기 있죠. 이때 세금을 걷는 거가 뭐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몇 번씩 걷고 몇 배씩 걷고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걸 삼종의 문란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좀 정리를 해보려고 세도 정치의 가장 끝자락에 있었던 철종이 뭔가 시도를 하나 했었던 게 삼정 이정청입니다. 제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요거 참고하셔서 다른 거는 어떤 왕이랑 연결되는지 꼭 기억해 주세요. 8번 빈출 마크 붙어 있네요. 요거 풀어보겠습니다.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전 통편이 완성되었는데 나라의 제도 및 법식에 관한 책이다. 대전 통편 누가 한 거예요? 정조잖아요. 정조. 왕이 말하기를 속전은 갑자년에 이루어졌는데 선왕의 명령으로서 갑자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도 많으니 어찌 감히 지금과 가까운 것만을 내세우고 먼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원전, 속전, 지금까지 왕명을 모아서 한 책으로 다시 만든 것이 바로 요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건 경국대전이겠고요. 속전은 영조가 만들었던 속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통편 정조가 만드는 거다. 요거 체크해 주시고 정조 시기에 있었던 걸로 옳은 거 고를게요. 초계문신제 시행하는 거 너무너무 유니크한 정조의 특징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홍경래 등이 봉기를 해서 정주성을 점령을 하였다. 홍경래의 난인데 이거 순조 때 일어나는 거고요. 자의 대비의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는 거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현종이죠. 이인좌를 중심으로 소론 세력 등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이라는 거 좀 있었고,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흑룡강에서 전투를 벌였다. 신류가 조총부대를 이끌고 갔다. 우리가 조총부대를 파견했었던 전투가 이제 그 청나라에서 요청을 해서 이 러시아 쪽에 가는 나선 정벌에다가 2번 정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거 효종 때 보낸 거죠. 이인좌하고 다른 무신들이 모여서 난을 일으키는 거, 이인좌의 난, 영조 시기 초반에 일어났었던 걸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정조 시기가 너무 뚜렷하게 일본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답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1번으로 찾아주시고, 9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만천명월 주인홍 자서. 보자마자 좀 어디서 이거 들어본 적이 있으셨다면은 바로 이제 누구네? 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정조인데 여기 보니까 창덕궁 후원의 존덕정 현판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창덕궁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서울에 있는 안국동에 있는 창덕궁에 가면 거기 원래 후원 때문에 유명한 데예요. 후원에 가면은 존덕정이라는 건물이 실제 있어요.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있고, 이 만천명월 주인홍이 정조가 지었다고 하는 글입니다. 정조가 지은 글인데 군주를, 왕을 모든 하천에 비치는 달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내가 비추지 못할 곳은 없다. 모든 건 이 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고 아무도 이 빛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천명월 주인홍. 이게 또 대단한 게 그 강이 만약에 1000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밤에 달이 딱 뜨면은 그 1000개의 강에 혹은 10,000개의 강에 다 달이 비치겠죠. 그럼 못 비치는 게 없어요. 모든 강물을 달이 다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치 멀리서 봤을 때 물웅덩이 여러 개의 달이 계속 비치면 막 달이 여러 개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비치는 그 물 위의 달도 엄청 밝게 빛나고 있으니까. 그런데 10,000개의 강에 달이 10,000개가 빛나고 있어도 강물에 비친 달은 가짜 달이죠. 진짜 달은 하늘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게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만천명월 주인홍이라고 하는 거에는 골고루 구석구석 비추어가지고 정치를 잘하겠다는 포부도 들어가 있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정치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는 초계문신제를 실시를 해서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다. 대표적인 정조의 특징으로 힌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어요. 자, 정조의 정책으로 옳은 거 고르겠습니다. 친위부대로 장용영을 설치했죠. 이것도 답이 바로 1번에 나와버리네요. 장용영이라고 하는 친위부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반으로 나눠서
절반 정도는 서울에 두고요. 서울의 창경궁 쪽에다가 내영이라고 두고 외영이라고 하는 것을 수원에다가 설치를 해놓게 됩니다. 나머지 오답 볼게요.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을 실시하는 거 광해군이네요. 광해군. 한양을 기준으로 역법서를 만들어서 칠정산이라는 거를 만든다. 세종이죠. 세종. 우리의 하늘을 기준으로 요 역법서 만든 거. 통치체제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전 회통을 편찬을 하는 거는 고종 때라 그랬어요. 고종. 직전법을 제정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세조 시기의 일입니다. 세조. 10번 보겠습니다. 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는 이 가라는 왕이 현룡원을 참배하고 화성행궁에 머물다가 환궁하는 길에 지은 시입니다. 아버지인 사도세자에 대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조죠. 정조. 정조. 자, 옳은 거 골라볼게요. 청나라와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는 거 숙종. 통치체제를 정비하고자 속대전을 편찬하는 거는 영조예요. 영조.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다시 만드는 중건사업 하는 거는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하는 거고, 삼종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종 이정청을 설치하는 거, 이건 삼종이 문란한 상황이 돼야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 세도 정치의 끝자락에 있었던 철종 시기에 임술 농민 봉기를 수습하면서 이거 만들었었죠.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을 단행을 하였다.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 정조의 특징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됩니다. 자, 10번에 5번. 자, 11번. 가 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서우천을 따라 이 가의 자취를 느껴보자. 자, 여기 유적을 한번 볼게요. 왕이 수원, 화성 및 장용영 운영을 위해서 조성한 둔전의 수리시설. 힌트가 다 나와버렸어요. 수원, 화성, 장용영. 이것만 봐도 정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힌트를 또 보니까 현룡원 식목관에 내탕금을 내려서 소나무를 심도록 했다. 현룡원, 사도세자 무덤이잖아요. 능이죠. 두 번째 힌트가 있고요. 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아들인 순조가 건립한 비가 있다. 지지대비라고 있다. 순조가 이 사람 아들이다. 그러면 정조잖아요. 자, 정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맞는 거. 경기도에 한해서 대동법 시행하는 거 광해군. 군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제정하는 거 영조.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는 신해통공을 단행을 하죠. 3번 답이네요.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를 체결하는 거 세종이 하는 겁니다. 세종. 일본한테 이런 거 해주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을 실시하는 거는 세조가 하는 거죠. 세조. 그래서 정조에 해당하는 거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12번.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각 인력은 여기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다. 정조의 명에 의해서 설치가 됐었던 왕실의 도서관이면서 학술연구기관인데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가 있기는 해요. 여기 내각 인력에 나오는 거, 이 내각은 정부 내각에서는 할 때 그 내각이기도 합니다. 자, 정조가 만들었었던 표면적으로는 도서관이지만 실제로는 학술연구, 정책자문기관, 약간의 인재뱅크로 썼던 이런 곳이에요. 여기의 이름은 규장각입니다. 자, 규장각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골라볼게요. 을묘 외변을 계기로 상설화가 된 거는 뭔가 군대랑 관련된 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비변사예요. 비변사. 은대, 후원이라고 불린 거는 승정원이 있습니다. 승정원. 오품 이하의 관리 임명에 서경권을 행사한 거는 양사라고 불렸던 사헌부 그리고 사간원이 있습니다. 대사성을 중심으로 죄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성균관, 성균관에 해당하는 설명이고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초계 문신제를 주관하는 곳이 바로 규장각이었습니다. 자, 5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네,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겠고요. 붕당 정치의 어떤 폐해를 잡는 탕평을 실시했었던 영조하고 정조식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조하고 영조만 알아서는 문제를 풀 수 없게 해놨어요. 왜냐면 오답의 선지들이 이전 시기의 임금거 혹은 아직 배우지 않은 뒷시기의 왕들 거가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답 선지를 푸실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대표 업적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왕들의 대표적인 업적도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